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코인 시장을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위클리 크립토 리포트, 저는 진행을 맡은 노무아입니다. 오늘 장세은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전달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번 주는 파월 의장의 한마디로 시장이 뒤흔들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이 장중 11만 달러 선을 내주면서 투심이 급격히 식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세은 아나운서, 이 점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네,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긴 했지만 파월 의장이 추가 인하는 아니다라고 못 박으면서 시장이 기대하던 12월 인하 시그널은 사라졌습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10만 9천 달러대까지 떨어졌고 이더리움과 리플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약세를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자산의 축소, 즉 QT 종류를 공식화하면서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12월부터 대차대조표를 유지하겠다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하락 속에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다시 미중 정상회담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 진전이 시장 반등의 촉매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이어서 주요 3대 암호화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주요 3대 코인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은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여파로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10만 9천 달러까지 밀렸지만 이후 낙폭을 일부 만회하며 현재는 11만 달러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약해지면서 단기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ETF 자금 유입과 기간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중단기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3,900달러 선을 지키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킹 예치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네트워크 신뢰도와 장기 보유 심리가 동시에 강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은 약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2.5달러 초반대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다만 네트워크 거래량이 유지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회복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3대 코인에 대한 시황 간단하게 전해주셨는데요. 3대 코인 말고 알트코인들의 흐름도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알트코인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라나가 5.87% 하락하면서 강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바이낸스와 도지 등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알트의 약세 속에서도 에이다,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솔라나의 경우에는 디파이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네트워크 활용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게 호재로 작용하긴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아발란체 소식 살펴보자면요. AI와 블록체인 결합 프로젝트가 속속들이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가 드디어 1,000달러 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거래 수수료 정책을 개편하고 바이낸스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면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알트코인 시장 단기 조정 후에 기술적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맞춰서 점차적인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시황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이번 주의 주요한 코인 이슈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은 아나운서, 어떤 이슈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미국 언론에서 화제가 된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리플의 XRP가 미국의 37조 8천억 달러 국가 부채를 해소할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보수 매체 뉴스맥스의 진행자 칼 히그비가 생방송 중 놀라운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XRP 같은 암호화폐가 미국의 천문학적인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건데요. 그 근거는 바로 디지털 자산의 전략적 투자 가능성입니다. 히그비는 만약 정부가 2009년 비트코인에 단 348만 달러만 투자했더라면 지금 그 가치는 37조 8천억 달러에 달했을 것이라며 잃어버린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네, 이 주장의 출발점은 바로 얼마 전 있었던 아마존 웹 서비스 중단 사태입니다. 이때 애플, 델타항공, 코인베이스 등 주요 기업들이 마비되면서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리스크가 크게 부각됐죠.
희급이는 단 한 줄의 코드 오류가 전 세계 산업을 멈출 수 있었다며 이런 집중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시스템, 그중에서도 XRP의 구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네트워크 참여자가 동일한 원장을 유지하기 때문에 일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거래 안정성은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희급이의 핵심 주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가 연간 세수 일부, 즉 1조 달러를 XRP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면 이 자산의 시가총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 투자가 XRP 가치를 8배 이상 끌어올리고 결과적으로 8조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정부가 국채를 투매하고 다시 되사들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토요일 안에 부채를 갚을 수도 있다는 과감한 가설까지 내놓았습니다. 네, 희급이는 XRP 같은 암호화폐가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즉, 화폐 발행량이나 금리 조작 없이도 경제적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리셋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블록체인은 정부가 통제하려 할 수 있는 네 번째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말은 곧 암호화폐가 정부의 도구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자유경제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물론 이런 주장은 어디까지나 이론적 가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이번 논의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베네크의 전략가 매튜 시겔이 역시 비트코인이 미국의 부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비슷한 시각을 보였습니다. 즉,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국가 재정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발상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번 뉴스맥스의 주장은 XRP가 미국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다소 극단적인 예시였지만 그 이면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대한 경고이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의 분산 신뢰 구조가 가진 전략적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가 미래 재정 시스템의 한 축이 될 가능성이라는 건데요. 이 세 가지 포인트는 단순한 가상자산 논쟁을 넘어서 디지털 주권이라는 새로운 논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은 아나운서와 함께 리플과 관련된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뉴스는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 여러모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일 수밖에 없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이 된 코인이 있는데요. 트럼프와 연결된 WLFI라는 가상자산 회사에서 17억 원 규모의 토큰 에어드롭을 실시한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된 디지털 자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것의 약자입니다. 자사의 스테이블 코인 USD1을 초기 이용자들에게 약 1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억 6천만 원을 뿌린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공식 X 계정을 통해서 USD1 포인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기 사용자에게 총 840만 개의 WLFI 토큰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에어드롭은 게이트아이와 쿠코인 등 6개의 거래소를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상 기준과 지급 방식은 각사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번 에어드롭은 USD1 생태계 확대의 출발점일 뿐이라면서 향후 디파이 연동과 새로운 리워드 방식으로 세계 프로그램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USD1이 정확히 어떤 코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USD1은 디지털 자산 수탁 업체인 비트고가 배관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총 29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3,100억 원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활용 사례를 보시면요. 올해 초 에릭 트럼프가 아부다비의 투자사 MGX가 바이낸스 지분 20억 달러, 약 2조 9,400원어치를 USD1으로 결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토큰의 가격 자체는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코인마켓캡의 자료에 따르면 WLFI 토큰은 24시간 기준 0.14달러, 약 205원으로 0.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큰의 배포로 생태계 확장을 꾀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일가의 지난 가상화폐로 인한 수익이
1년간 세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4조 7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WLF로부터 7조 3천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밖에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또 다른 밈코인이죠. 오피셜 트럼프를 통해서 그리고 오피셜 멜라니아를 통해 약 4,200만 달러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 연계 디지털 자산 기업인 WLFI가 17억 원 규모의 토큰 에어드랍을 실시했고 USD1의 생태계 확장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토큰 가격은 고점 대비 70% 이상 하락한 상황인데요. 다만 트럼프 일가는 지난 1년간 디지털 자산으로 14조 7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치와 암호화폐의 결합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WLFI 에어드롭 소식은 단순한 토큰 배포를 넘어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가집니다. 먼저 첫째, 정치와 암호화폐의 결합이 실현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USD1이 세계 6위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급성장하면서 기관 채택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토큰 가격은 70% 하락했지만 이 토큰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 자체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관련된 소식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세은 아나운서와 함께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가져온 소식은 밈코인 관련 흐름인데요. 글로벌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화랑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암호화폐 시장, 특히 밈코인들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그리고 대표적인 밈 토큰들이 왜 이 불장 속에서도 하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 심리는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시황부터 보시죠.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미국 현지 시간 28일 기준 도지코인은 하루 만에 약 4%, 시바이누는 3%가량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페페와 봉크, 플로키 등도 3에서 6%대 낙폭을 보이면서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연준의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모두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보통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은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흘렀습니다. 주식은 오르는데 코인은 떨어진, 즉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시장에서는 전통시장의 자금이 AI 관련 기술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AI 트리오의 투자 자금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빠져나간 상황이죠. 쉽게 말해 밈코인을 투자하던 자금이 지금은 AI 테마주로 이동 중이라는 겁니다. 또 밈코인은 본질의 가치보다 유행과 심리에 크게 좌우되는 시장이라서 한번 투자 심리가 식으면 매수세가 쉽게 돌아오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밈코인이 약세인 것은 아닙니다. 최근 일부 종목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면서 반전 신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밈코어는 24시간 기준 6% 넘게 상승하면서 2.24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트럼프 토큰인데요. 이 토큰은 최근 주간 기준 13% 이상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행보와 맞물리면서 정치 테마와 밈 문화가 결합된 특수 케이스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일부 테마형 밈코인은 정치,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 트렌드에 따라 예상치 못한 단기 반등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1월 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높아질 경우 그동안 주식시장에 쏠렸던 유동성이 다시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밈코인 시장은 거래량 회복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풀리기 시작하면 단기 반등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글로벌 이벤트 리스크가 변수로 꼽힙니다. 미 대선, 연준의 정책 변화,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밈코인 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의 밈코인 시장은 가격 하락보다 투자 심리의 냉각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시장 자금이 다시 위험 자산 선호로 국면으로 돌아온다면 가장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섹터 역시 바로 이 밈코인입니다. 요약하자면 증시는 불장이지만 밈코인은 자금 유출로 부진, 그리고 단기 테마형 밈코인은 일부 반등 조짐,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회복 신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잠시 숨고르기 구간일 뿐 투자 심리가 돌아올 때를 대비한 바닥 탐색기일 수도 있겠죠. 결국 밈코인 시장의 방향은 유행의 끝이 아니라 다음 유행이 어디서 시작될지 가늠하는 지표일지도 모릅니다. 투자 심리의 불씨가 언제 다시 타오를지 11월 시장 흐름이 그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노무아 아나운서의 뉴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미있는 밈코인 시장 그리고 밈코인 관련된 뉴스의 향방까지 짚어봤는데요. 다음 제가 준비한 소식은 말입니다. 노르데아 비트코인이 ETF를 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유럽은행권이 강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노르딕 지역의 최대 은행이라 할 수 있는 노르데아가 드디어 비트코인 관련된 투자 상품을 출시합니다. 핀란드 헬싱키에 본사를 둔 노르데아가 2025년 12월부터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ETF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10월 30일 최근 발표를 통해서 최근 유럽의 규제 환경 역시 크게 밝혔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같은 변화를 얘기했습니다. 은행 측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가 성숙해졌고 암호화폐 연계 상품에 대한 고객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는데요. 노르데아는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었습니다. 은행 측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트렌드를 면밀히 관찰해오긴 했지만 암호자산이 제대로 규제가 되지 않았고 투자자 보호 장치와 감독 기관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중한 접근을 유지해왔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판단입니다. 은행은 현재가 디지털 자산 추서 상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르데아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상품은 유럽의 최대 디지털 자산 관리사죠. 코인쉐어스가 발행한 비트코인 합성 상장 지수 상품인데요. 코인쉐어스는 10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 운용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품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추적하면서 숙련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제공이 될 예정인데요. 코인쉐어스의 합성 비트코인 상장 지수 상품은 2025년 12월부터 노르데아의 플랫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기초 투자 설명서에 대해서 이미 FCA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노르데아의 결정 배경에는 아무래도 유럽의 규제 환경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의 암호자산 시장법, 그리고 이런 것이 2024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고요.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 규제에 큰 진전이 이뤄졌는데요. 영국에서도 FCA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등록을 강화하면서 전반적인 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노르딕의 최대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노르데아가 2025년 12월부터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금융상품을 소개한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유럽 전통 금융권의 암호화폐 수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 규제 환경이 성숙해지면서 MiCA가 시행이 되었고 100억 달러 규모의 코인쉐어스와의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이는 숙련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안전하게 시행될 전망이다, 이런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는 단순한 은행의 암호화폐 진입을 넘어서 제도권 금융의 디지털 자산 수용이라는 그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지금 아무래도 유럽 은행권의 정보를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있었던 중요한 코인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코인 관련 상식 그리고 트렌드를 짚어보는 코인톡 시간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용어죠. RWA, 즉 실물 자산 토큰화입니다. 부동산, 채권, 금 같은 실제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려서 디지털 토큰 형태로 거래하는 걸 말합니다. 이 RWA가 상당히 낯선 용어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현실의 자산을 코인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5억 달러짜리 고급 콘도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이걸 통째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 콘도를 토큰으로 쪼개서 블록체인에 올리면 누구나 작은 단위로 소유권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주식처럼요. 그래서 소액 투자자도 고가 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군요. 네. 그런데 이 RWA라는 개념이 이번에 등장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 타이밍에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금융사들의 진입 때문입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시티그룹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2026년에는 시장 규모가 10조 달러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도권 금융이 인정한 기술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제도권 금융이 인정을 한 만큼 확실한 장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크립토 리포트에서 그 장점을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RWA가 왜 혁신적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크나는 부분 소유권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5억 달러짜리 콘도를 예로 들면 이걸 1만 개의 토큰으로 쪼개면 한 토큰당 5만 달러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을 넘어서 유동성이 있었던 시장에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과 미술품, 고급 와인처럼 기존에는 소수만 접근 가능했던 자산들이 이제는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글로벌 접근성입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제한이 없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골드피치 같은 플랫폼을 통해 한국에 있는 투자자가 아프리카 비즈니스에 투자할 수 있고 누구나 서클의 USDC를 구매해 미국 달러와 동등한 가치의 자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립토 시장은 24시간 365일 운영되기 때문에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는 투자자 기반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시장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접근성이 여러모로 낮춰지는 것 같은데요. 속도적인 장점 역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RWA의 다음 장점은 제가 이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모로 일반 주식을 거래할 때 굉장히 단시간 안에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결제가 이루어지기까지 며칠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 화면에는 즉시 반영이 되지만요. 뒤에서는 미들오피스 그리고 백오피스 작업에 상당한 많은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면 이런 번거로운 절차와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거래의 실시간 기록을 가능하게 하고 중간의 과정을 상당히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연 그리고 복잡성이 제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몇 분 그리고 심지어 몇 초 안에 거래의 파이널리티에 도달을 할 수 있고 이 중간 관계자를 제거함으로써 얻는 비용적 효율성도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상호 효율성 그리고 자산 토큰화 프로토콜의 표준화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 하면은요. 상호 운용성이 확대가 된다면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이 실물 자산 토큰을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에서 발행된 부동산 토큰을 솔라나의 네트워크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프로토콜의 표준화는 일관성과 호환성을 보장하고 투자자가 생태계를 더 쉽게 이해해 이 RWA 투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RWA의 가장 중요한 장점, 바로 유동성의 증가입니다. 기존에는 비유동적이라고 여겨졌던 부동산 그리고 미술품 같은 자산들이 토큰화를 통해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자산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크립토 시장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소비자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자산의 유동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더 정확한 가격의 발견이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RWA 시장의 미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현재 이 RWA는 초기 단계지만 제도권 금융의 본격적인 진입 그리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채권 그리고 원자재 같은 전통적인 고가 자산들이 토큰화되면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리고 있고요. 상호 운용성과 표준화가 완성되면 이 RWA는 단순히 틈새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인톡 시간은 RWA, 즉 실물 자산 토큰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부분 소유권으로 누구나 고가 자산에 투자 가능하고 글로벌 접근성과 빠른 결제로 효율성이 극대화되며 상호 운용성과 표준화로 생태계가 확장됩니다. 또한 유동성 증가로 정확한 가격 발견과 시장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네 가지가 RWA의 핵심 장점인데요.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글로벌 금융사들이 이미 이 시장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1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RWA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금융의 미래를 바꿀 혁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도 이 RWA 시장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 주간의 크립토 시장 흐름과 이슈,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정보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변화가 빠른 암호화폐 시장인 만큼 꾸준한 트렌드 체크, 저희 위클리 크립토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